네, 안녕하세요. 최영은 국어 전문학원 강동고덕원 중등 전임 김준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중등 내신 설명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그 한영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또 대학교도 이름이 비슷한 곳으로 갔죠.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국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내신은 저에게 맡기셔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한양대 국어 전공자입니다. 한양대가 국어교육과로는 명문에 해당하는데요. 그 가르침과 배움을 저도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또 고등학교 내신 대비 경험이 있는 강사가 진행하는 중학교 내신으로 또 변수 없이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내신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짧은 영상에 저를 가장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숫자죠. 그래서 내신만 들으러 왔다가 정규 수업까지 정착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가면서 작년 한 해 제 개인 학생이 70명 가량 늘었습니다. 그만큼 결과와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라고 보장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로 옆에 있는 한영외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내신 대비 넓게는 공부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강사 중에서는 제가 아직은 20대 후반으로 나이가 어린 편이라 아직은 내신 대비에 대한 기억도 남아있고 그래서 학생들도 부담 없이 저에게 물어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내신 종료 후에는 학부모님 전원 1대1 전화 상담을 드리고 있어서 잘한 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드려서 더 높은 목표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네, 저희 학원 내신 대비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주말에는 1회 3시간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3시간 수업에서는 자습서를 통한 기본 개념 공부가 이루어지고 또 학교 기출문제 그리고 학원 자체 교재를 통한 심화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주중에는 저희가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1회 필수 클리닉이 1시간 진행이 됩니다. 이 클리닉 시간대는 개념 학습을 이제 서술형으로 학생들이 직접 쓰면서 개념이 제대로 잘 학습이 됐는지 확인하게 되고 또 주말 수업 배운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 또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직전 보충은 시험 전날, 네, 무조건 시험 전날 진행을 하는데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최종 개념 복습을 하고 심화 문제와 기출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날 특히 대비해야 될 게 어휘 암기랑 학교 프린트 중요해서 이 암기가 잘 되어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규 주말 수업 과정부터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1에서 3주차 때는 개념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습서를 통해서 기본 개념 학습을 합니다. 다만 자습서는 학교별 경향이나 유형을 담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학교별 기출을 녹여서 자습서에 함께 필기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습서 본문을 보다가 24년 땡땡 중 문제 3번과 관련된 부분이야 라고 하면서 문제와 선지를 써준 후에 중간중간 함께 그 칠판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학생들은 판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어차피 뒤에 4에서 6주차 때 또 볼 문제지만 또 학생들의 몰입도 상승과 그리고 기출은 항상 반복해서 풀어야 하기에 이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용훈 국어학원 자체 교재를 통해서 빈칸 넣기와 빈칸 문제를 통해 배운 개념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빨간 책이 저희 학원 자체 교재인데요. 특히 이 책의 앞부분에 이 사진과 같은 이 빈칸이 있는 부분들이 학생들의 개념 복습을 아주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개념을 마친 후에는 학교별 기출 문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과 같이 제가 학교별 기출 문제를 모아서 제본을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를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전 문항을 저와 학생들이 함께 풀게 됩니다. 제가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거죠. 그만큼 중학교 내신에서 기출의 중요도는 높고 또 학생들이 한 번 기출 문제를 풀더라도 올바른 풀이로
저와 함께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학원 자체 교재가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아까 저희 보여드렸던 빨간색 학원 자체 교재입니다. 그래서 학원 빨간색 자체 교재에는 단원별로 70에서 130문제까지 타학교 기출문제를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신이라는 것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수많은 변수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대치 지점 기출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송파 지점 기출 문제도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에 있어서 심화 문제도 얼마든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6주차쯤에는 서술형의 비중을 살짝 더 높입니다. 물론 클리닉이나 숙제에도 수많은 서술형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마지막일수록 학생들이 서술형, 본인 스스로 답을 적어가면서 모르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이나 학교 프린트를 저랑 함께 공부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를 같이 최종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6주차 정규 수업이 마무리되고요. 클리닉은 저희 매주 정규 수업 사이사이에 진행을 하는 건데요. 클리닉 수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이제 1회 오후 3시에서 10시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은 수목금 이 평일 중 하루 시간을 선택해서 오면 되고요. 보통 다른 국어 학원들은 주간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숙제를 해오지 않은 사람들만 클리닉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학원은 100% 전원 필수 클리닉을 와야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만 클리닉에 오는 것은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학원비를 내고 오는 것이니까요.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주중에 클리닉에 와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심화 문제를 풀어야 단기적인 내신 성적은 물론 전체적인 국어 실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또 클리닉 수업을 재밌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신 수업이기는 해도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전체적인 국어 능력 향상도 목표에 있기 때문에 전원 다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클리닉은 객관식 40문제에서 45문제를 약 1시간 정도 풀고 하원하게 되고요. 객관식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추가를 해서 학생이 스스로 본인이 지난 시간 배운 개념을 써보면서 또 못 쓰는 것들이 있다면, 모르는 것이 있다면 저와 함께 개념 복습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직전 보충 과정은 마지막까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일수록 디테일을 잡아야 하기에 제가 애용하는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최종 대비를 하게 됩니다. 메타인지 학습법은 이렇습니다. 학생이 제가 나누어 준 자료에 대한 문제를 다 풀고 저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과 보이듯이 -3 이렇게만 써서 채점을 해서 줍니다. 처음엔 학생이 이게 뭐지? 3번을 틀렸다는 건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프린트 중에서 3문제를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학생이 다시 가져가서 전 문항을 보면서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찾아서 직접 고쳐오는 것입니다. 맞은 문제를 고쳤다면 그 문제는 찍어서 맞춘 거겠죠? 이제 제대로 맞힌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마지막일수록 본인이 찍어서 맞힌 문제와 제대로 알고 푼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를 통해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전 보충 때는 저희 또 전날에 하면 효과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어휘와 학교 프린트 암기 여부를 테스트해서 마지막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원할 수 있게 되는 수업입니다. 네, 저희 과제도 매주 나가고 있고요. 과제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활용한 과제도 나가고 또 제가 학교별 유형에 맞는 문제를 선별해서 프린트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숙제로 내준 문제들은 정규 수업 및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질문까지 다 해결을 하게 되고요. 또 숙제 잘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이 성실도 여부를
매주 학원 메시지로 학부모님들께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내신 대비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국어 내신도 학원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이 결과뿐만 아니라 내신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국어 능력이 평소와 다르게 몇 배는 빠르게 점프를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규 수업과는 약간 성향이 다른데요. 정규 수업은 최대한 다양한 개념이랑 작품들을 보면서 고등학교 국어를 대비하는 성격이라면 이 내신은 정말 3개에서 4개의 작품 혹은 개념을 몇 주 동안 자세하게 파고들면서 공부하는 과정이고 사실 이 과정도 국어 공부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또 내신 수업 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어 학습의 경험 또 국어 실력의 향상이 있기에 저 또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는 건 좋은데 중학교 내신인데 이렇게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저희 학원은 학생의 장기적인 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그 과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결과가 좋아야 학생들이 국어에 대한 자신감, 위닝 멘탈리티가 생깁니다. 또 국어 과목 특성상 또 이게 또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위닝 멘탈리티가 고등학교 진학 전에 잘 갖춰져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번 이제 국어의 쓴맛을 보겠지만 내신도 어려워지고 모의고사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국어의 쓴맛을 보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이제 위닝 멘탈리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별 내신 출제 경향을 제가 경험하고 분석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일중학교 내신 출제 경향입니다. 중2, 중3을 묶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내신은 학년이 아니라 학교 경향을 따라가고 또 어떤 학교 선생님이 올해 몇 학년을 맡으실지는 알 수 없기에 묶어서 설명드리는 것이 내신 설명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일중학교는 내신 난이도는 5점을 다 줘도 됩니다. 네, 근처 중학교 내에서는 무조건 최고 난이도의 시험이고요. 매우 어렵습니다. 경향은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수능형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어려운 보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복수정답, 개수세기 문제의 비중이 높고요. 네 번째는 그나마 다행인 건 객관식에서 변별이 끝나기 때문에 서술형의 난이도나 비중이 아주 높은 시험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이건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선생님의 주관적 견해가 꽤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수능형 외부 지문이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에서는 다에 해당하는 시만 실제 교과서 범위였고요. 나머지는 프린트에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같은 시험에서 오른쪽 11번 문제는 프린트에조차 없었던 아예 새로운 외부 지문입니다. 이게 작년 기준 2학년 학생들의 첫 시험이었는데요. 1학년 때 시험도 안 봤던 학생들이 2학년 때 이런 시험을 접하니까 너무 어려워했었습니다. 더 보면 그 다음에는 이중 이제 가시만 교과서 시고요. 나시는 프린트에 있었던 시고요. 다라는 또 아예 새로운 외부 지문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작년 문제고요. 완전히 수능형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명일중 국어 시험이 어렵다고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어렵다고 이제 한탄만 할 수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는 어떻게 대비를 하냐면 정규 수업을 들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지만 네, 또 내신 때는 내신만 듣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클리닉 때 심화 문제 비중을 훨씬 더 높이고 그리고 외부 지문이 들어간 문제를 추가해 주면서 문제풀이로 대비를 하게 됩니다. 요약해드리면 클리닉과 숙제에 심화 문제와 외부 지문 문제를 더 많이 추가하게 됩니다. 네, 명일중은 특별 대우가 필요한 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수능형 외부 지문에 더해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어려운 보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보기가 체감 난이도를 높일 뿐 오히려 보기가 있는 문제는 선지를 쉽게 고를 수 있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보기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높은 체감 난이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 또한 좀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경향입니다. 해결 방안은요, 다양한 문제 유형을 경험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의 심화 문제, 또 보기가 있는 문제들을 모아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많은 문제들이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 학원 자체 교재에 있기 때문에 특히 좀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는 강남 3구의 보기 기출을 모아서 푸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사실 1번, 2번만으로도 충분한데 복수 정답, 개수 세기 문제가 비중이 높습니다. 무려 20에서 25%의 비중에 문제가 복수 정답 문제이고요. 다른 학교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자, 해결 방안은 단순합니다. 평소에 대충 찍어서 맞히거나 확실하지 않은데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는 문제를 줄여야 합니다. 물론 학생도 노력해야 되지만 이게 학생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강사의 책임감이기 때문에 학생과 강사가 모두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객관식에선 변별이 끝나기 때문에 서술형의 난이도나 비중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전히 다른 학교와 비교한다면 서술형도 평균 이상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서술형도 여전히 다른 학교 학생들 준비하는 만큼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선생님의 주관적인 견해가 꽤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학생들에게 제가 좀 당부를 많이 하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교에서 하는 필기를 소중하게 다 따라가야 하고 특히 프린트 안에서 하는 빈칸 넣기 필기는 학생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프린트는 또 선생님의 영역이고 학생들이 프린트를 빈칸을 넣어서 빈칸을 채우지 않고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다른 빈칸을 채워온 학생들 거를 참고해서 제가 빈칸을 못 채워온 학생들도 봐주긴 하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의 필기는 원래 다른 학교 학생들도 당연히 중요하게 따라가야 되지만 명일중 학생들은 특히 더 잘 따라가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명일중에게 한마디인데요. 명일중은 시험의 난이도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님 모두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학교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국어학원을 다니는 것에 가장 큰 수혜를 입는 학교고요. 또 제가 상담 때마다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학교 시험 난이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면 이 어려운 내신을 대비하고 경험한 것이 다른 중학교에서 넘어온 학생들에 비해 큰 메리트를 가지게 됩니다. 또 이미 저랑 같이 명일중 내신을 대비하며 실력이 많이 올라온 학생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규 수업 때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로도 아람반, 그러니까 상위반 비중도 명일중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진학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은 보장드릴 수 있고요. 또 제가 온 노하우를 다하여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게 하고자 밤낮 고민하니까요. 작년에도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 많이 오르고 좋은 결과를 얻었듯이 올해도 함께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일중 내신 대비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